제가 광고를 거의 하지 않고 병원을 운영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시작한 이 유튜브를 보고 또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제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지인들의 소개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한 곳 수술한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던 다른 부위를 또 시술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광고를 하지 않는 병원들은 약간의 특성이 좀 있지요. 광고에 예민한 젊은 여성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고, 아주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오시게 되고, 또 열심히 알아봐서 오시게 되니까 좀 어려운 케이스의 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재수술이나 또는 비만도가 굉장히 심각한 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시죠. 오늘은 고도비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상세히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상담실에서 만나면 지방흡입에 앞서서 몇 가지 잔소리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지방흡입보다 훨씬 더 중요한 체중 감량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조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상담 시간이 허락하는 한은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지요.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 중에 살 빼기 또 다이어트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린 영상이 한 개가 있습니다. 아마 조회수가 가장 낮은, 제가 올린 가장 인기가 없는 영상일 것 같은데요. 이 영상에서 제가 어떤 분이 다른 사람보다 살찌는 원인들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중요한 원인들을 설명을 드린 게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를 대사시켜주는 어떤 이런 성능, 또 지방을 쌓는 어떤 이런 성향이 중요한데, 이것이 타고난다는 것이 문제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이어서 술, 잠자는 것, 또 간식, 야식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내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올바른 대책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살 빼기의 기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것보다는 덜 중요한 정상적인 식사나 또는 운동에 대해서 너무 시간과 열정을 몰입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죠. 더구나 좀 더 무리한 방법을 자꾸 동원을 하면서 일시적인 탈수에 의한 숫자 감소만 만들었다가 다시 요요로 더 많이 살찌게 되는 분들이 많다고, 안타깝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랫동안 이 분야 진료를 해온 제가 정리한 것이니까 팩트를 체크해주는 개념으로 한번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살찌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은 타고난 성향입니다. 체중이 많거나 고도비만인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진짜로 좀 억울한 경우가 좀 있어요. 일반적인 체중을 가지신 분들과 거의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오히려 이런 분들보다 체중 조절에 대한 노력들을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게 타고난 성향 때문에 더 좋지 않은 결과가 자꾸 만들어지니까 이것을 자기 어떤 의지 탓을 하게 되면서 자존감이 자꾸 떨어뜨리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우울 성향으로 좀 이렇게 이어지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간혹은 사회적으로 적응을 잘 하셔서 쿨한 성격을 보이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런 분들이 오히려 또 내적으로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살이 많이 쪄 있는 분들은 이 결과가 본인의 잘못보다는 타고난 성향 때문인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 유명한 영화 중에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죠. 여기에 또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이건 네 잘못이 아니다. 이거는 당신 잘못이 아니다. 이런 대사가 있죠. 에너지 대사, 특히 지방을 축적하는 어떤 시스템이 굉장히 좋지 않게 타고나서 비만도가 심해진 분들이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시선과 대우를 받으면서 상처를 받는 것이 매우 안타깝기는 하죠.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저도 간혹은 좋지 않은 언행을 하는 일이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증가된 체중이나 실패하는 감량 노력들 때문에 자존감을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좋지 않은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에 맞는 올바른 보완책을 연구하고
실행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에너지를 대사해주는 어떤 이런 성향은 굉장히 잘 타고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관리가 없이도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면서 잘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좋지 않은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먹으면서도 얼굴에 여드름성 병변이 계속 좀 생기는 문제도 있고 약간의 탈모 성향도 좀 있고요. 누구나 이런 좋지 않은 성향들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저는 다행히 의사인 관계로 이런저런 유행하는 그런 방법들이나 잘못된 정보들에 휩쓸리지 않고 과학적이고 정말 합리적인 방법들로 어느 정도의 보완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죠.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대사시켜주는 어떤 이런 성향이 좋지 않게 태어난 분들은 또 역시 여기에 대한 올바른 대책을 세우고 잘 실행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사회적으로 어떤 알려지고 유행하는 이런 다이어트법들이 굉장히 좋지가 않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제가 할 말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영상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있죠. 살찌는 성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에너지 대사해주는 어떤 타고난 성향인데 사실은 이것을 좋게 개선할 수는 거의 없죠. 그런데 반대로 안타깝게도 이 시스템을 더 나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요예요. 그래서 결국 체중을 조절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요요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요요가 생기는 원인은 식사량을 너무 줄이거나 또는 그 성분의 밸런스를 깨트리는 식사법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유행하는 어떤 다이어트법들이 다 이런 것에 대한 기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고도비만인 분들은 살찌는 성향도 강하지만 요요가 생기는 현상도 훨씬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꾸 감량 노력을 하면서 체중의 어떤 조절하기는 더 힘들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요요가 더 많이 생기면서 점점 더 살찌는 성향이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인들 때문에 고도비만인 분들은 본인의 잘못보다는 어떤 타고난 성향이 더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방흡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체중 조절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갖고 노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좋은 멘토와 정보를 만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비만약들이 소개되고 또 처방되고 있죠. 그래서 경험을 해본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보통의 체중이거나 약간의 과체중인 분들은 저는 이런 약물을 시작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이런 것들을 시작했다가 결국 좀 요요로 고생하는 분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체중이 너무 많거나 고도비만인 분들은 적절한 도움을 고려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물의 처방이 너무 좀 과도하게 되거나 또는 불규칙하게 복용되면서 이것이 효과를 잠깐 보다가 결국은 내성이 생기고 또 요요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것을 운영하는데 의사나 환자나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서 이 분야는 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좋은 처방이 내려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밴드 같은 좀 적극적인 큰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이게 좋은 결과를 얻은 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진 분들도 많이 봐왔습니다. 좀 작지 않은 큰 수술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장단점을 잘 고려하고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상세한 설명을 좀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론이 너무 길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마무리하고 지금부터 고도비만인 분들의 경우에 지방흡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전 영상에 지방흡입의 장점 해야 되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만든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초기의 영상이고요. 그 내용을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면 간단하게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방흡입의 장점,
볼륨은 많이 줄일 수 있다. 두 번째, 지방흡입을 한 부분은 살이 좀 덜 찐다. 세 번째는 지방흡입을 하면서 피부를 자극해서 피부의 탄력세포를 많이 재생시켜서 면적을 줄여서 피부의 처짐과 찌그러짐을 좀 막을 수 있다. 이것이 지방흡입의 세 가지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장점은 고도 비만인 분들에서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각 항목별로 따로 설명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지방흡입으로 많은 볼륨의 감소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목표가 되겠죠. 그런데 지방을 많이 감소시키는 것은 시술자에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지방흡입 시술도 시술자가 조금 체력적으로 힘든 수술인데 여기에 또 지방이 굉장히 많은 분을 또 적극적으로 뽑아서 흡입을 하려면 또 굉장히 힘든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좀 일반적인 분들과 비슷한 양의 흡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최근에는 가격 경쟁이 좀 많이 광고가 치열하다 보니까 시술이 가벼워지고 실제로 지방을 많이 빼야 될 분들도 너무 소극적인 시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인 시술을 하고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가 저에게 또 어떻게 얘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지방흡입에서 장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사람이 중요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고도 비만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안전하고 빠르게 많은 양의 지방을 뺄 수 있는 장비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많은 양의 지방을 뽑아내는 것에 대해서 위험성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제가 오랜 세월 해오면서 흡입량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그 위험성이 많이 증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경험이 많은 시술자가 원칙을 지켜서 시술을 잘 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많은 양의 흡입을 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무탈하게 잘 해온 일이니까요. 고도 비만에서 많은 볼륨을 감소시키면서 생기는 어떤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죠. 우선 고도 비만인 분들에서 지방을 많이 감소시킨다고 해도 굉장히 슬림한 모습이 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현실적인 어떤 상황을 인지를 하고 계시지만 간혹 또 어떤 분들은 또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도 비만인 분들은 뼈 구조나 그 근육 구조가 좀 굉장히 더 일반인 분들보다 좀 큰 분들이 좀 있고, 또 지방이 증가하면서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조직들이 같이 증가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방을 많이 제거한다고 해서 나머지 성분들까지 전부 같이 제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지방만 제거해서 굉장히 슬림한 모양을 만들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상황이 이러니 시술자가 지방이라도 열심히 빼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시술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시술이 좀 적극적이 되고 크다 보니까 회복 과정이 좀 더 힘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좋아졌을 때를 생각하면서 잘 견뎌보자고 제가 격려를 하는 편이고요. 사정은 있겠지만 회복 과정의 편리를 위해서 소극적으로 시술하자, 이런 것은 저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대용량 지방흡입의 문제는 지방이 늘어나면서 같이 확장되었던 어떤 피부의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진짜 풍선은 그렇지 않지만 에드벌룬 풍선은 그냥 비닐이잖아요. 탄력이 없는. 그래서 안에 바람이 빠지면 이 풍선이 안으로 모이면서 찌그러지거나 처지는 문제가 생기죠. 피부는 어느 정도의 탄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좀 낫기는 하지만, 특히 대용량 지방흡입처럼 볼륨의 격차가 많이 커져 버리면 이 여분의 피부가 안으로 모이면서 찌그러지거나 처질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다행히 좀 평평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상태도 이게 좀 쭈글쭈글한 것이 좀 평평하게 보이는 현상일 뿐인 거죠. 이게 대표적인 예가 이제 출산하신 분들이 그런 예가 되겠죠. 임신을 하고 아기가 이제 커지면서
피부가 점점 확장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출산하고 나서 이 남는 여분의 거죽 피부가 아랫배 쪽으로 쭉 처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방흡입으로 지방을 많이 감소시킨다면 이거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지방흡입 자체의 탓이 아니고 볼륨이 줄어들면서 여분의 피부가 그렇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고도비만에서 대용량 지방 흡입 후에 생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이전에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이 피부 리프팅 타이트닝 시술이죠. 이것이 지방 흡입으로 덕을 볼 수 있는 세 번째 장점인데, 말이 나온 김에 순서를 좀 바꾸기로 하고요. 지방 흡입을 하는 과정 막판에 지방을 거의 다 제거해 놓은 다음에 수술 봉을 바꾸어서 이 봉으로 피부층을 자극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피부를 생성시키는 피부의 공장을 자극을 해서 새로운 탄력세포를 많이 재생시켜서 이것이 피부의 면적을 줄이게 되고, 그러면 피부가 안으로 모일 때 찌그러지거나 처짐을 좀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시술이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장비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시술자의 테크닉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경험이 많은 시술자가 초보 시술자와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리프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피부를 잘라내는 정도의 큰 변화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부위별로 또 개인별로 좀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경험이 많은 능력 있는 시술자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시술해도 아쉬운 케이스들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고요. 간혹 굉장히 어메이징한 결과를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잘된 케이스들 몇 케이스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복부 처짐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메이징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뭐 거죽이 어떻게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있으시죠. 마치 포토샵을 한 것처럼. 하지만 실제 상황입니다. 이분은 등살의 처짐이 많이 개선이 됐고요. 이분은 팔 처짐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자, 이분들은 일반적인 케이스 분들보다는 좀 더 잘된 케이스 분들이죠. 포토샵은 하지 않은 실제 상황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케이스보단 좀 더 잘된 분들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고도비만인 분들은 적극적인 지방 흡입과 더불어 이 피부 리프팅 작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줘야 되겠습니다. 지방 흡입의 나머지 순서로는 두 번째 장점이, 지방 흡입을 한 부분은 다른 부위보다 좀 지방의 증가가 좀 덜해진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시면 고도비만인 분들한테는 이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고도비만인 분들은 현재도 다른 분들보다 체중이 더 많지만 그 증가 속도가 더 많이 증가돼서 살찔 위험성이 사실은 더 많이 있는 분들이니까요. 저에게 한 부위를 시술하고 나중에 언제라도 또 다른 부위를 시술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런 분들 다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술한 부분이 다른 부위보다 좀 덜 찌는 것 같다고요.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하시고, 의사분들도 지방흡입에 어떤 했는데 뭐 거의 결과가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이거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요. 다만 안 찌게 한다는 것은 아니죠. 제가 시술했던 분들도 수년이 지나서 무슨 일 때문에 많이 체중이 증가해서 오신 분들은 수술했던 부위도 많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잘 상담을 해보시면 역시 다른 부위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 부분이 훨씬 더 덜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핀치 테스트를 해보면 그리 많이 수술한 부분은 증가되지 않았던 것을 좀 확인시켜 드릴 수가 있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살이 찌는 상황이었을 때 만약에 흡입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현재 상태보다도 훨씬 더 많이 찔 뿐인데
다행히도 흡입을 해놨기 때문에 덜 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생각입니다. 드라마틱한 한 예를 지방흡입 장점의 그 덜 찌는 성향을 얘기할 때 예를 들은 적이 있죠. 어떤 분이 젊은 여성분인데 상체에 비해서 허벅지에 지방이 좀 더 많이 축적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와서 허벅지 지방흡입을 하셨죠. 그래서 상하체의 어떤 밸런스를 좀 잡으셨는데 수년 후에 좀 좋지 않은 병에 걸리셔서 대용량 스테로이드 처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병 치료를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대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으셨고, 어쩔 수 없이 이것 때문에 또 체중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셨어요. 근데 다행히 병 치료는 잘 됐지만 체중이 10kg 이상 늘으셔서 저한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사진을 이제 찍었죠.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이 허벅지 수술 전에, 첫 수술 전에 이제 저한테 오셔서 허벅지 수술하기 전에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이 스테로이드 치료 후에 체중이 많이 증가한 상태에서 방문하신 상태입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복부가 체중이 증가하면서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에 비해서 허벅지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분이 만약에 허벅지 지방흡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굉장히 허벅지가 더 많이 찌셨을 뿐인데 이렇게 좀 덜 증가된 상황이신 거죠. 다행히 이분은 저에게 복부 지방흡입도 하시고 이어서 좋은 감량을 많이 만드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도 비만의 경우에 지방흡입이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말씀을 드리죠. 살찌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서 지방의 증가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분을 지방흡입을 해놔서 그 정도를 낮출 수 있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굉장히 소극적인 시술을 하면 이런 효과를 많이 볼 수는 없겠죠. 소극적인 시술을 하면 볼륨의 감소도 적고 살찌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효과도 굉장히 적을 테고, 또 피부를 어떤 타이트닝하는 이런 시술은 아예 뭐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지방흡입으로 많은 변화를 만들었고 또 살찌는 성향을 좀 억제시켜 놓았으니까 이어서 할 수 있는 어떤 감량 노력도 무리한 것이 아닌 올바르고 건강한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현재의 볼륨이 너무 크다면 마음이 급하고 또 필요성이 있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무리한 감량을 계속 또 시도할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서 요요가 자꾸 커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이렇게 당장의 볼륨을 크게 만들 수 있는 지방흡입을 먼저 한 다음에 올바른 감량을 이어가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흡입은 감량 노력의 어떤 좋은 시발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반복적인 다이어트를 하면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손을 놓아버리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흡입으로 굉장히 많은 볼륨의 변화를 만들어서 이것이 또 굉장히 좋은 동기유발이 시발점이 돼주면은 굉장히 좋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도 비만의 흡입 수술은 시술자에게 굉장히 힘든 과정이기는 하죠. 80kg가 넘어가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다 지방을 제거하겠다고 시술을 하면 일반적인 사이즈 분 시술 2분 하는 것보다 더 힘든 로딩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물론 비용은 조금 더 받기는 하지만 그 로딩이 걸리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증가시킬 수는 없으니까 시술자들이 좀 부담이 좀 느끼고요. 또 지방을 많이 감소시켰을 때 아까 얘기한 그 피부가 어떻게 좀 좋지 않게 남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남성 수술 때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지방흡입은 전신마취하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마취 플러스 수면하에 이제 시술을 하게 되는데, 수면제가 이제 체중에 비례해서 이제 약물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용량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죠. 그런데 이제 체중이 많다고 해서 이거를 무제한하게 많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적당한 영양을 쓰다 보니까 수면이 좀 더디게 진행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좀 곤란한 점도 있죠. 또 그리고 수면이 잘 된다고 해도 저희가 이제 사이즈가 크신 분들은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세를 잡을 때 몸을 좀 이렇게 고정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요.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이제 시술자가 좀 말씀을 하면 수술을 하겠다고 이제 결정하기가 또 좀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리저리 밀리다가 저희 병원에 이제 어떻게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00kg 정도 되는 고도 비만인 분들을 제가 누구보다도 시술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저 정도의 경험을 가지신 분들도 또 많이 있으시겠죠. 고도 비만인 분들도 좋은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지방흡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건강하고 올바른 감량 노력을 이어가시는 게 좋겠죠. 지방흡입은 일반적인 케이스보다 좀 더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능력 있는 시술자를 좀 만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시술자의 경력을 확실하게 좀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을 좀 하시고, 그 시술자가 확실히 또 나를 시술을 해주는 것을 확인을 받으시고, 이렇게 시술자가 결정이 되면 그분하고 가능한 상세한 상담을 진행을 해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흡입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시술자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고요. 좋은 시술자를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또 영상을 만들어 둔 게 있죠. 이 영상이고요.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끝으로 좋은 결과를 보이는 몇 케이스 전후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